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들어왔습니다. 오늘 MTNW 나인원 박재호 전문가 만나 뵐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기사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들 기다리셨을 겁니다.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오늘 오전에 있었는데요. 4분기 영업이익이 35조 9,500억 원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대비 29%가량 크게 올랐다고 하는데, 그런데 4분기 들어서 이 반도체 가격이 좀 하락을 했고 스마트폰 판매가 아무래도 좀 부진했다 보니까 지난 3분기 대비해서는 사실 조금 아쉬운 성적표를 좀 거머쥐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실적이 전해지고 나서 삼성전자가 또 한 번 8만 5천 원 선까지 오름폭을 좀 키우는 흐름 보였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오후에는 LG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을 텐데요. 작년에는 가전으로 날아올랐었고 이번에는 전장에 대한 기대가 참 커져 있습니다. 영업이익 LG전자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 보니까 3분기보다 500% 이상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까지 좀 목표가 어디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기본적인 부분들은 이제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전장 부품 사업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에 앞서서 실질적인 어떤 언택트 관련 수혜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전제품의 어떤 수요량이 기존에 이제 삼성전자에 좀 치중되었던 부분들이 LG전자 쪽으로 상당히 집중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어떤 영업이익과 매출액의 어떤 대폭 상향 조정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앞서도 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장 부품 사업도 새롭게 좀 집중적으로 키워나가고 있을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애플카 이슈와 좀 관련되어서 좀 묶였던 부분들이 있는데 향후에 전기차를 OEM 형식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 체계를 갖출 것이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애플카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 대기업이라든지 어떤 디자인적인 측면에 있어서 충분히 어떤 설계가 가능한 곳에서의 수주를 받아서 충분히 전기차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쪽으로도 파일을 점차 넓혀갈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놓고 봤을 때 반도체, 전장 부품 사업, 그리고 가전제품 이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발적인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 가능하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고가권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긍정적인 이슈라든지 재료가 나오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여줄 수 있겠지만은 충분한 어떤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주시는 것이 좋겠고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대를 좀 넘어서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기관과 외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주가의 어떤 상승세가 지속 이어질 수 있겠지만 그 과정 중에 상승장이라는 하에 눌림목을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겠고 LG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애플카와 묶이면서 강한 상승세를 지금까지도 좀 보여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이슈에 의한 반발 어떤 매도세에 의한 어떤 하락세를 좀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가전제품 수요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브랜드 인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폭 상향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시에는 당분간은 지금과 같은 어떤 추세적 상승 흐름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 하나 고가권 내에서 추격 매수라든지 매도매매 하시면서 마냥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매수하시기보다는 상승장이라는 전제하에 충분히 조정과 눌림을 기다리시면서 좋은 가격대에서 매수 한번 나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또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좀 주셨는데 그런데 너무 급하게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좀 눌림목에 우리가 기회를 잘 잡아서 삼성전자, LG전자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앞서 방금 자동차주들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자동차주들 정말 미친 질주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들 참 기쁘실 것 같은데 일단 한 언론에 따르면 애플이 이 애플카를 생산하기 위해서 현대차와 함께 협력을 좀 탐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직 사실이란 이야기도 전해지지 않고요. 아직까진 설일 뿐입니다만 오늘 관련주들이 너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어서요. 완성차 업체들, 부품주들 질주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이런 이슈로 인한 급등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일단 단기적인 이슈입니다. 앞서 장 전에 이제 동시효과 직전에 해당 관련 기사가 좀 나오면서 시장의 어떤 움직임들의 대폭 방향이 쏠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 내외 대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다가 최근 시장을 돌이켜 보았을 때 가장 강한 갭을 좀 보여줬습니다. 2%대부터 급작스러운 상승세를 좀 보여줬는데
일단 해당 이슈에 대해서는 방금 앵커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정된 사항이 없다라는 어떤 풍문이 좀 돌면서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한번 재차 지금 현재 그 해당 사안에 대해서 진행 중이긴 하지만 결정된 사항은 없다라는 코멘트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재차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만 놓고 본다라면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애플 입장에서는 충분히 자사의 어떤 기술력, 그리고 디자인적인 측면, 설계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전 세계 완성차 벤더 중에 하나를 꼽는다라면 실질적으로 현대차가 가장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아마 시장 투자자분들도 공통된 의견이라 생각을 할 것이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기존의 수소 전기차에서 그냥 배터리 전기차로 이제 넘어가면서 현대차가 어느 정도 좀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앞서 다른 어떤 종목군들의 추이를 좀 보신다라면 아이오닉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기차에 대한 어떤 강한 포부와 욕심을 좀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카 이슈까지 같이 더해지면서 당분간은 지금 이 사안들 자체가 사실 무근이라는 어떤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점진적인 우상향의 어떤 상승 추세를 그려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종합주가지수 3,000포인트 넘어가면서 조금은 다급해지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현금을 쥐고 있거나 또는 기존의 어떤 보유 종목군들의 손실이다 보니까는 재빨리 종목들을 교체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중대형주의 어떤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좀 인정하신 부분들도 있다라는 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대형주의 어떤 수급이 좀 집중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많은 분들이 좀 보고 계시는데, 현대차가 예를 들어서 오늘 시가 부분에서 상당히 좀 큰 갭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시가 부분에서 공격적인 어떤 매수를 가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들 보였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시지 마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상승장이라는 전제하에 충분히 조정과 눌림, 외인과 기간 어떤 차익 물량이 나오고 그 물량 다시 한번 걷어들이는 타이밍을 한번 노리시면서 좋은 가격대에서 한번 매수 기다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공격적인 접근은 좀 자제해봐야겠습니다. 일단 이 자동차 관련주들 눌림목에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전문가님 2차 전지주 참 궁금해요. 신고가 연일 갈아치우고 있어서요. 2차 전지주는 고점에 대비를 해봐야 될지 아니면 이 종목들도 좀 상승 추세 올라탄 걸까요, 계속?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대체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많은 분들이 이제 통신망을 예를 들면 3G에서 4G, 4G에서 5G 좀 넘어가면서 5G가 어느 정도 시장이 잠재다 보니까 6G, 7G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2차 전지에서 그와 같은 논리를 좀 덧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기술적 한계 때문에 지금 현재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런 어떤 기존의 2차 전지의 어떤 기술력을 조금 더 또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포인트가 좀 맞춰질 것이고 수요량은 계속적으로 어떤 증가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 다소 지금 기술적 분석상 고가권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어떤 기준 날의 어떤 대량 거래대금이 터졌던 시점, 그 시점에서의 어떤 종가와 시가를 좀 보시면서 충분히 가격대를 지지해주는 가격대를 확인하시면서 충분히 매수에 나서볼 수 있다라고 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역시나 흐름 잘 보고 기회를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 주식시장만 오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 그러니까 가상화폐주들도 정말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간밤 이 비트코인이 4천만 원을 뚫고 올라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바로 반응이 나왔죠. 비덴트, 우리기술투자 등 오늘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제는 비트코인 관련주, 가상화폐 관련주도 좀 눈여겨봐야 할 테마가 된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일시적인 광풍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넥슨의 김정주 회장이 지금 빗썸을 인수하겠다라는 풍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자사에서는 본사에서는 그런 내용은 아직까지 확실히 결정된 사안이 없다라는 어떤 언론 플레이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의 행보를 놓고 보게 된다면 해외 거래소들을 다수 인수한 상황에서 빗썸까지 인수하겠다라는 풍문이 나온 것을 보았을 때는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더 나아가서 해외 IB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목표가를 지금 1억에서 1억 5천까지 다양하게 억 단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좀 가늠하기 어렵거나 상당히 좀 과도한 어떤 목표가 지시가 아닌가라고 좀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그와 함께 지금 넥슨에서의 어떤 빗썸 인수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구체화되는 시기, 어떤 그런 부분들의 기대감에 의해서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이 쓰고 오늘 주식시장에서도 가상화폐 관련 주제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 어떤 지분 관계를 놓고 본다라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빗썸 같은 경우 65%의 지분이 약 한 5천억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외 나머지 지분을 계산했을 시에는 충분히 인수를 하고도 그와 관련된 어떤 파생된 관련 종목군들 역시 마찬가지로 당분간은 테마가 형성되면서 주가의 어떤 우상향을 그려낼 수 있다는 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라면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극단의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 관점보다는 그날 단위 주도주로서 강한 시세를 보여줄 때 짧게 끊어질 수 있는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 방망이 짧게 잡고 대응을 해보자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워낙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어서요. 우리가 주의 깊게 거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MTNW 9원 박재호 전문가와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